디지털 불로장생, 시대, 영생 기술이 부르는 윤리파장. 인류 역사에서 불로장생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욕망과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삶, 혹은 죽은 후에도 무언가로 영속하는 삶에 대한 신화나 전설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이 전설적인 불사위 개념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판타지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최근 AI와 생명공학, 뇌과학,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구현 가능한 디지털 불로장생 개념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을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화하여 육체의 유한함을 극복하고 영원히 존재하거나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뜻한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면 인류의 수명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설 것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시 정의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혁신에는 어김없이 윤리적인 파장이 따르기 마련이다. 여기서는 AI가 경고하는 디지털 불로장생 시대가 무엇이며 이로 인해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대부터 이어졌다. 연금술사들의 현자의 돌, 진시황의 불로초 등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주로 전설과 미신의 영역에서만 논해졌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의학과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노화를 방지하거나 늦추려는 실제 과학적 연구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인간의 유전자 편집 기술, 나노 기술, 뇌과학의 진보가 가시화되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수명 연장뿐 아니라 의식을 저장하거나 디지털화하는 방식의 영생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불로장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뇌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 저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 이상의 뉴런과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무수히 복잡한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네트워크의 역동적인 활동이 의식을 만들어낸다. 최근 들어 뇌 업로딩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뇌의 구조를 정밀하게 스캔하여 해당 정보를 컴퓨터나 클라우드 상해 시스템에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물리적 뇌가 더는 생존하지 않아도 의식 데이터가 디지털 영역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생긴다. 생물학적 육체는 수명이 다해 죽더라도 디지털 공간에서 본인의 기억, 성격, 사고 패턴 등이 가상 아바타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서 작동한다면 이는 어떤 의미에서 영생과 다를 바 없다. AI가 이러한 디지털 불로장생 시대를 경고하는 이유는 그 영향이 단지 개인의 삶이나 과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가 영생에 가까운 기술을 얻게 될 경우 사회 전체의 구조가 변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개인적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경제 구조, 노동시장, 정치 체제, 종교적 신념 등 다방면에 걸쳐 거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생명과 죽음의 경계 제정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죽음이라 부르는 개념은 육체적 작동이 멈추고 더 이상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만약 디지털화된 나가 클라우드 상에 남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과연 내가 죽었다고 볼 수 있을까? 혹은 이러한 존재를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경계는 의료윤리와 법률 분야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디지털 불로장생을 이룬 자아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신체를 이식받아 현실 세계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 법적 지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등 복잡한 이슈들이 꼬리를 문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심화, 혁신적인 의료기술은 초기에는 대체로 고가이거나 정치 경제적 권력층 혹은 극도로 부유한 계층에게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유전자 편집이나 인체 냉동, 그리고 뇌 업로딩 등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는 연구이자 서비스다. 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이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사해야 하는 영원히 죽는 사람으로 남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양극화, 디지털 기술 독점이 가속화되어 부의 불평등뿐 아니라 생존의 불평등까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단순히 계층 간 갈등이 아니라 종과도 같은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인간성의 상실과 정체성 문제. 뇌를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결국 기계나 가상 환경과 융합된 상태의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내 기억과 생각, 감정, 경험이 모두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또한 복제가 가능하다면 같은 인간의 의식이 수십, 수백 개의 디지털 환경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래의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나는 하나뿐인가? 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제기된다. AI는 이처럼 정체성에 대한 정의 자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경고한다. 자연 및 종교적 가치관의 충돌. 많은 종교나 철학체계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생의 주기가 자연의 섭리라고 가르친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고 유한성에서 오는 겸손과 성숙을 배운다.
그러나 디지털 불로장생이 현실화되면 전통적인 종교관이나 사후 세계관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 혹은 정신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는 개념이 기술적으로 구현된다면 이것은 종교적 경험을 대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성한 섭리를 왜곡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물론 디지털 불로장생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내 활동을 100% 정밀하게 스캔하고 그 정보를 저장하며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뇌 과학 지식은 아직 제한적이며 막대한 양의 뉴런 및 시냅스 간의 동적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디지털한 정보를 의식으로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AI 기술보다 훨씬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가령 인간의 감각, 감정, 기억이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가깝다. 설령 부분적으로 내 기능을 흉내내는 AI가 개발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내 의식인지는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과 연구단체가 인간 불멸이나 영생 기술을 표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뇌이식, 유전자 편집을 통한 신체의 노화 극복, 인체 냉동 후 미래의 재생, 뇌기계 인터페이스와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AI가 경고하는 이유도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거나 혹은 윤리적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지털 불로장생 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AI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조심하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미리 숙고하고 적절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확한 법, 제도적 기준 수립, 영생 기술이 상용화될 정도로 발전한다면 먼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예컨대 디지털 자아, 위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재산권과 상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혹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의식 데이터를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기술 개발과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요구하는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과 형평성, 보장, 디지털 불로장생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기술평가 및 보조금 제도, 공익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만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가면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 형평성, 접근성 같은 가치가 중심이 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윤리 교육과 대중적 공감대 형성. 지금도 AI 윤리나 생명윤리를 다룰 때 우리는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대중의 의견이 중요함을 깨닫고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불로장생이 대두되면 이에 대한 윤리적인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은 결코 소수의 과학자나 정치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 교육기관에서는 윤리와 철학,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교육을 강화하여 젊은 세대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급진적 변화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미디어를 통해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유도해야만 우리가 직면할 선택지와 그 결과에 대해 성숙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AI 및 뇌과학에 책임 있는 연구. AI와 뇌과학 분야의 발전은 인류가 새 지평을 열어갈 열쇠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단순히 과학적 성과와 경제적 이익에만 치중하기보다 연구의 사회적 영향력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 지나치게 독주하여 기술을 독점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국제적인 협력과 투명성이 중요한데 예컨대 인간 복제 금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무분별한 디지털 의식 복제 금지 등을 논의할 국제 규범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AI가 경고하는 디지털 불로장생 시대는 언뜻 보면 미래의 공상처럼 느껴지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결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이미 생명과학, 나노기술, AI 기술이 중첩적으로 발전하면서 죽음과 시간의 제약을 기술로 극복하려는 욕망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기술이 개인과 사회, 나아가 인류 문명 전반에 걸쳐 미칠 파급력이 너무나도 거대하다는 점이다. 일단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지 않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막연히 불멸을 갈망하지만 그것이 정말 인간에게 축복일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굴레가 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불멸의 삶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죽음조차 인간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할 수 있다. 디지털 불로장생이 가능해진다면 오히려 죽음이 전통적으로 가져다 주었던 삶의 유한성과 그로 인한 진지함, 그리고 윤리적 책임감이 퇴색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야 한다. 진보의 방향과 속도를 재점검하고
윤리적, 사회적, 철학적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인간이 기술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그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커진다. 디지털 불로장생이 실제로 실현되든 혹은 상징적 가능성에 그치든 이 문제에 대한 준비와 논의는 시급하다. 끝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윤리와 공공선, 그리고 인간다운 가치에 뿌리를 둔 제도와 문화가 함께 자라나야 한다. 결국 이 문제의 해답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전적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 성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불로장생이 가져올 빛나는 미래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어두운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다. AI의 경고에 귀 기울이며 이제 우리는 인간답게 이 기술을 사용할 방안, 그리고 그 속에서 빛과 그림자를 함께 직시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